경제 구조부터 당면 과제까지 정말 놀랍도록 닮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독일인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유독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 그리고 독일. 둘 다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 맞죠? 선진 경제, 물론이죠. 탈탄소화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 이것까지 똑같습니다. 정말이지 이 정도면 거의 쌍둥이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나 비슷한 두 나라 사람들이 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먼저 그 책임의 범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탄소 발자국입니다. 이걸 알아야 두 나라의 생각 차이가 왜 생기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흔히 탄소 하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탄소 발자국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출근할 때 타는 버스나 지하철, 사실상 우리의 모든 소비 활동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전부 합친 거랍니다. 여기 이 비유가 딱 와닿네요. 뭐랄까,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세나 기름값 같은 걸 넘어서 내 라이프 스타일 전체에 대한 환경 청구서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그쵸? 그리고 바로 이 청구서, 이걸 과연 누가 내야 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쟁점인 겁니다. 자, 그럼 연구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생각의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니,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것도 한국이랑 독일, 두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똑같은 자로 잴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연구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Q 방법론이라는 건데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카드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후 정책에 대한 35개의 다양한 문장이 적힌 카드를 쫙 펼쳐놓고 사람들한테 자, 이 중에서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까지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카드를 정리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룹이 만들어져요. 그걸 바로 인식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드디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이 연구를 통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났을까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 표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은 정부랑 기업이 알아서 잘 해줘야 한다. 이런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요? 정반대였죠. 아니야, 재활용, 에너지 절약 같은 우리 개개인의 실천이 먼저다. 이렇게 바텀업 방식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다르죠? 이 차이가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두 나라의 기후 정책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한국은 정부와 기업,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이거고, 독일은 아니, 시민인 우리부터 나섭시다. 이거죠. 책임의 주소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독일 쪽을 보세요. 친환경 개발이랑 개인의 노력. 이 두 가지 의견에 거의 80%가 쏠려 있어요. 의견이 아주 확실하게 모이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개인의 노력도 있고 정부 역할도 중요하고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의견이 좀 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여론이 똘똘 뭉쳐있는 느낌이라면 한국은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 두 나라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지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전기요금 확 올릴게요? 처럼 내 지갑에서 바로 돈이 나가는 정책에는 한국이든 독일이든 상관없이 그건 좀 하고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죠. 결국 어떤 멋진 철학이 있던 간에 이 경제적인 현실의 벽은 넘기가 참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그럼 두 나라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연구는 있다고 말합니다. 공통의 해법을 제시하거든요. 이 연구가 정말 의미 있는 게 그냥 한국이랑 독일은 이렇게 달라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탑다운 방식과 독일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텀업 방식, 이 둘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 차이를 넘어서는 그런 보편적인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해법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펴고 또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팍팍 주는 겁니다. 둘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빨리 바꾸는 거고요. 셋째, 쓰레기 관리 잘하고 자원을 다시 쓰는 순환경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도심에 숲 같은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아까 말했던 전기요금 인상처럼 당장 부담이 되는 정책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5가지는 놀랍게도 양국 국민들 모두가 이건 좋은데? 하고 높은 동의를 보인 정책들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지속 가능한 탄소 발자국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 네, 누가 먼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시작점에 대한 생각은 달랐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같다는 걸 이 연구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는 과연 누가 쥐고 있어야 할까요? 정부? 기업? 아니면 바로 우리 자신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